자, 드라이룸. 자, 드라이룸이란 클린룸의 한 종류로 최근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2차 전지 생산이 급증하면서 드라이룸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게 됐습니다. 클린룸 대비해서 특이점은 주로 망클래스로 설계가 됩니다. 대부분의 청정도는. 자, 습도는 30%에서 상대 습도 기준으로 1% 이하까지 설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 쓰이는 리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리튬은 일상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만나게 되면 열을 발생하게 되고 폭발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 노출되는 공정 구간에서는 습도는 상대 습도 1% 이하로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클린룸하고 비슷합니다. 자, 2차 전지란 다 아시겠지만 1차 전지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뭐 TV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 한번 건전지를 쓰고 버리는 것들 있죠.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1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듣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건전지를 충전해서 계속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차에도 사용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4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자, 음극, 양극, 분리막, 전해질. 여기 보면 양극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것들에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극은 음극 활모제, 흑연으로 보시면 흑연. 자, 분리막은 얇은 분리막이 되겠고 전해질. 자, 여기 보면 배터리의 종류가 LCO 계열, LFP, 리튬 인산철.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배터리고 NCM 계열이라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예를 들면 NCM712라는 제품명은 니켈 7, 코발트 1, 망간 2의 비율대로 섞어 놓은 겁니다. 실제 요 배터리의 종류 중 수요가 70%가 NCM 계열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겠지만 실제 국내 2차 전지 3사가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기 보시면 LNF, 에코프로비엠, LNF. LNF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매출이 한 3천억에서 현재는 5조가 넘습니다. 한 3년 사이에 주가도 한 30배 가까이 올랐었고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지금도 손해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 쭉 나오고 자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전액, 엔캠, 솔브레인, 동박 일지 멀트리얼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아마 뭐 개인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회사들이 될 겁니다. 실제 배터리 가격이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원재료 공급량이나 생산 기술이 올라갔다는 거죠. 10분의 1로 줄고 전기차는 현재 예측이 2024년쯤은 요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20-30%도 아직 진행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여기 보면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3단계로 나눕니다. 이 전극 공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양극재, 음극재를 믹싱을 해서 이런 얇은 판에다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골고루 롤링 통해서 펴주게 되고 일정한 사이즈로 잘라주게 됩니다. 요 공정을 전극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조립 공정. 조립 공정은 이 음극, 양극을 포개서 원통형일 때 전해질과 박스를 해서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이때 리튬 노출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에는 대부분 공정이 조건이 1% 이하로 유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고 나온 이 배터리들이 충방전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초기에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제거를 하고 최종 품질 검사를 해서 오케이 하면 셀로 묶어서 이렇게 출하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활성화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룸의 공조 방식을 보게 되면 클린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클린룸은 먼지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고요. 드라이룸은 습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습 공조기가 들어가고 특별히 다른 점은 클린룸에서는 클린룸 천장의 압력이 음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될 때 필터를 거쳐서 다
청정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드라이룸에서는 드라이룸 내부가 아니라도 천장 내부에서 음압을 유지해야만 습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린룸은 먼지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룸은 습기를 제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런 습기 제거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령 ENG에서는 보통 서부기연 로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발된 신모델은 에너지 절감과 성능이 이전과 확연하게 개선되어서 시장에 호평을 받고도 있습니다. 자,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이거 실제 설계됐던 건데, 전극동의 설계는 청정도는 0.5 마이크로미터 먼지 기준으로 만클래스, 그리고 습도는 30% 이하, 이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온도는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로 거의 실별 동일합니다. 30% 이하 만클래스 기준. 최근에는 습도 기준을 품질을 위해서 1에서 10% 이하까지 더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동의 또 다른 부분인데, 여기도 클래스가 만클래스, 습도는 20% 이하, 온도는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고, 조립동. 아까 조립동에서 리튬이 많이 노출된다고 했죠. 이 많은 빨간 부분, 이 전체 부분이 밑에 보시면 습도 기준이 1% 이하입니다. 1% 이하. 청정도는 클래스 만으로 동일되고 있습니다. 온도는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참고, 이제 저희가 드라이룸에 하면서 이렇게 유럽 시장에 이렇게 이제 이미 진출한 데도 있고 지금도 짓고 있고, 현재는 저 미국의 북미 시장, 미국 캐나다 쪽에 IR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래가지고 친환경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10년 동안 400조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3사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실제 최근까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전기차 배터리 전체 시장의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정도 기준을 강조하는 클린룸에서 향후 물질 사용 안전성을 위한 초저속 클린룸 수요 또한 많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클린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초적이고 사실 클린룸이 어디에 적용되고 클린룸의 공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클린룸 사용상의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고, 그와 연계돼서 드라이룸이 이제 습도를 컨트롤하는 드라이룸의 청정도는 어떻게 되고 시장에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간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드라이룸 분야는 또 다른 또 큰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인터넷이나 서칭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클린룸에 대해서 저 퀴즈를 2개를 준비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잠깐 봤을 수도 있겠지만, 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1번. 스피드 게임처럼 됐는데, 클린룸의 ISO 3등급은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가 최대 몇 개까지 허용되는가? 정답 아시는 분? 또 여기 진행부에서 상품이 있다고 하시니까 손 들고 온라인에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 없죠? 그러면 보기 드릴까요? 보기 자, 1번 1개, 2번 35개, 3번 350개, 4번 3,500개. 참고로 힌트 드리면 ISO 3은 아까 말씀드릴 때 클래스 1에 해당됩니다. 클래스 1은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가 1개 이하입니다. 클래스 1. 클래스 1은 기준이 1피트, 30cm 기준이고, ISO는 1m입니다. 1m. 그럼 몇 배 크죠? 예, 거기. 자, 1번 1개, 2번 35개, 3번 350개, 4번 3,500개. 몇 번? 정답! 예. 35개. 앞장에서 제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자, ISO 3등급은 클래스 1에 해당됩니다. 클래스 1은 입자가 1개 이하입니다. 1개 이하. 대신에 클래스 1은 기준이 피트이기 때문에 30cm입니다. 1m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35분의 1이기 때문에 ISO 3은 35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35개. 자, 두 번째, 식품의약안전청의 인정제도 중 식품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품질 기준을 확보하는 인증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까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기로. 1번 햇삽, 2번 GLP, 3번
GMP 선물 주신답니다. 네. 아닙니다. 요 의약품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품 제조. 예, GMP 맞습니다. 자, 정답이 맞죠? 농어노.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Manufacturing이라는 단어가 제조에 대한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식품이나 뭐 요즘에 김치의 뒷면에 보시면 햇삽이라고 다 적혀 인증 마크가 붙어 있고요. GMP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 식약처에 이 인증은 무조건 법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린룸의 이해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교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